안녕하세요. 7월 15일 딱 절반이야, 절반. 진짜 빨리 가죠? 자, 우리 시간 빨리 가는 건 뭐 누가 말릴 수 없으니까요. 가는 건 가라고 하세요. 그 대신 우리가 또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상큼한 월요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가봅시다. 자, 볼게요. 자, 이사는 법원지 구구 문제인데요. 일단은 재산권, 아유, 너무 유명하죠.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 재산권의 문제 자주 보셔야죠. 일단은 재산권, 요거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할 건 하고 가야죠. 자, 할 건 하고 갑시다. 재산권입니다. 달러 23조, 자, 1항, 2항, 3항. 일단은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문제예요. 기본권. 자, 여기에는 기본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사유재산제도, 뭐 사적자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속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뭐 재산권에는 기본권성만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대부분 요거하고 뭐하고 같이 36조. 가정과 혼인에 관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권의 성질과 여기는 또 사회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다 있지만 그러면서 제도, 가족제도, 혼인제도,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조문을 주로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낼 때 써요. 그러니까 이 두 조문에서는 단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만 있는 뭐 재산권이라든지 뭐 사회권적 성격만 있는 뭐 자정과 혼인 이러면 아예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런 제도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본질적 내용이 기본권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재산이요. 뭐 영원 불변하진 않아요. 시대 장소에 따라서 약간 재산권의 범위 또는 재산권의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 직접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권 자, 내용과 한계는 자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률로 정한 재산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국민을 행사할 때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라.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국민 누구나 다 받는 제약이기 때문에 너만의 고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자, 개발제한구역,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거 지정행위 자체는 반하지 않죠. 합헌이죠. 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참을 수 있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설정이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희생을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면 그러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적절한 보상 이 보상 규정이 안 들어있으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거지 이걸 손실보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공공복리에 따라 사회적 제약을 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해서 그건 공용침해가 아니야. 한마디로 공용수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공공필요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한 자의 재산권의 박탈이니까 이걸 공용수용, 공용침해라고도 합니다. 침해. 자, 공용침해라고 해서 여러분에는 공용수용, 사용 제한인데 자, 요거 요 정도 말면 돼요. 공용수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제수용, 공용수용 요거 하나만. 그럼 여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침해이기 때문에 특별 희생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에 한해서 왜 지금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니까요. 자, 그랬기 때문에 보상금 조치가 반드시 요거까지도 뭐로 해야 돼? 요것도 법률로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 2항에 근거한 법과 3항에 근거한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다 운영한 데서 분리이론. 그러면 분리이론은 재산권을 뭐로 본다? 가치적 개념보다는 존속 보장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만 가치 보장을 안 될 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을 존속 보장이 원칙이다. 그게 안 될 때만 가치 보장을 통해서 보상금 줘야 된다. 다만 이때 보상금은 뒤에 뭐라고 써요? 정당한 보상이다. 그래서 완전한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은 토지 보상금. 이렇게들 많이 그러니까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런 법조문을 알고 그러면 재산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재산권의 대상은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공사법상 권리라고 하고 더 나아가 관리 가능한 자연역도 재산권이 됩니다. 특히 공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여기 공직선거, 선거 또는 총장선거
선거. 그랬더니 기탁금. 근데 나중에 자 선거 종료 후에 기탁금 반환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반환 규정을 잘못 만들면 뭐에 반한다? 그럴 땐 재산권 침해라는 거. 이럴 때는 기탁금 반환 뭐예요? 15% 이상은 전액, 10에서 15%까지는 반액. 자, 10% 미만은 아예 돌려주지 않죠. 다만 근데 15% 이상은 전액이어야 되는데 15% 이상인데 아니 반액은 돌려주고 반액은 대학발전기금 쓴다는 거야. 아니 이건 다 돌려줘야 되는 내 돈을 왜 네 마음대로 써 이 말이죠. 재산권 침해예요. 여러분 기탁금을 내야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산권이 아니라 그거는 공무단위권 또는 직업의 자유로 가야죠. 공무단위권으로 가야죠. 공직취임에 관한 공무단위권에는 선거직 공무원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요즘에 최근에 유류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요. 유류분은 자기의 고유한 상속분인데 원래 상속분에서 2분의 1, 3분의 1을 얘기하는데 자 형제자매 이미 가족관계를 이루고 달리 따로따로 사는데 아니 내가 돌아가셨다 내가 죽었다는 이유로 내 형제자매는 따로따로 나의 재산 형성에 형제자매는 관여 안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 위헌. 또 20년 만에 나타난 자 이 자녀가 또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 나왔는데 20년 만에 야 아이를 자 버리고 나서 20년 버렸다는 건 모르는데 이거 그 연락 두절을 내고 나서 20년 만에 나타나서 얘가 내 아이니까 보험금 내놔. 이거는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은 줘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를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다 예외를 두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 이런 것만 좀 보세요. 유류분, 유언 상속에 관한 상속 이런 거 다 재산권이에요. 환매권, 재산권이에요. 이런 것들 쭉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판례까지 해갖고 조문을 보시고요. 그래서 재산권은 좀 암기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야.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볼게요.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건 그냥 나오면 특별부담금, 특정 부담금. 이렇게.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신다, 정리를 안 한다 이러시면 그냥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신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일단 특정 부담금. 왜냐면요. 정액이에요. 정액이기 때문에 자, 이건 한마디로 TV 수상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액된 금액이지 이거는요. 무슨 한마디로 얼만큼 보셨으니까 본만큼 내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자, 수신료는 강제적으로 부가징수되는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기는 하나 그 실질이 조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 법률죄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 위반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엄격한 법률 위반을 요하는 것은 부담금이나 조세나 침익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법률 위반을 엄격히 요구하는 건 같다라는 뜻이에요. 법률 위반을 수익적 영역보다 엄격히 요구하는 건 같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부담금과 조세는 성질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과 조세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법률 위반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틀린 지문.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법률 위반으로서 촉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수신료 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법률 위반을 엄격히 요구하기 때문에 금액 결정은 의회 유보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국회 결정이 없이 방송수신위원회 국회 아니에요. 거기서 금액 결정을 한 건 법률 위반 원칙에 반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 위헌 결정 받고 나서 방송수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 가서 승인을 받도록 한 거. 그건 반하지 않다. 그래서 판례 2개 남기하셔야죠. 자, 두 번째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하는 거. 장애인 고용 의무제 이거 더불어 같이 가죠. 당연히 그건 다 같이 가야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는지 이걸 모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텔레비전 수신료,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므로 일단은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 사용 가능한 금전적 부담인 수익자 부담금이 아니라 이게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이게 아니라고요. 특정 부담금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 4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이 대불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부담토록 하면서 그 금액 요거 유명한 판례 그 금액과 납부 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금액 나오면 도대체 금액의 범위가 어딘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하지 않은 채 위임했기 때문에 포괄위임이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 이거 그 금액 판례 사건. 이건 최근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 그래서 이거는 최근 판례였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관한 납부 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한 법률 규정은 대불 재원 충당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담금 추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 부과 징수 구체적 요건이나 산정 기준, 부담금 금액의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괄임 금지원 측의 요구하는 위임 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벗어났습니다.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분은 2번이었어요. 자, 월요일부터 힘드신 건 아니었죠? 아이, 가셔야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적, 그 다음에 긴장도라든지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정인이었습니다. 맛집인 거 아시죠?